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번 주 일요일 강원권 경선 결과 발표를 끝으로 대선 주자를 최종 선출합니다. 국민의힘은 다음 주에 대선 후보를 확정지을 예정인데요. 대선 후보 결정을 앞두고 이재명 후보의 사법 리스크와 관련해 강원도에서도 선거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김도균 기자입니다. 대법원장과 대법관의 얼굴 사진에 대법원 경고, 대선 개입 멈춰 등의 메시지가 적혀 있습니다. 강원 촛불행동이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조희대 대법원장과 사건의 주심인 박영재 대법관을 규탄하고 나선 겁니다. 이들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한 대법원장이 서둘러 이 사건을 회부한 건 이 후보가 대통령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한 대선 개입이라 주장했습니다. 대법원의 이러한 처사는 내란 세력을 제압할 차기 정권 등장을 막기 위한 사법 구태타로 익힐 수밖에 없다. 반면 보수 진영에서는 당연한 사법 절차라는 분위기입니다. 오늘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의 아내가 지지를 호소하기 위해 춘천을 방문한 자리에서도 김 후보 지지자들은 대법원의 신속한 판결로 법치주의가 바로 설 수 있다며 이재명 후보의 사법 리스크를 부각하고 나섰습니다. 청년결백, 정치권의 보청청, 김문수만이 이재명을 이기고 대한민국을 살릴 것입니다. 대선 주자 확정이 임박하면서 선거 공방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주 일요일 일산에서 열리는 합동연설회에서 강원 지역 경선 결과를 마지막으로 대선 후보를 확정짓습니다. 국민의힘은 내일 합동연설회에 이어 당원 투표와 국민 여론조사를 50%씩 반영해 다음 주 중으로 최종 후보를 결정합니다. MBC 뉴스 김도균입니다. 접경지역 시장군수협의회가 국회 소통관에서 여야 대선 후보들에게 접경지역 공약을 제안했습니다. 국회 연구단체인 접경지역 내일포럼과 공동으로 마련된 오늘 기자회견에서 접경지역 시장군수협의회는 고성군의 군소음 보상법상 건축규제 개선과 남북관계 정상화를 통한 남북지자체 교류협력 토대 마련건을 포함한 9건의 정책 공약을 제안했습니다. 국회 접경지역 내일포럼은 이양수 공동대표의 미활용 군용지 매입 절차 간소화건을 포함한 13건의 정책 공약을 제안했습니다. 민간 배달앱의 대안으로 등장한 공공배달앱이 하나둘 사라지고 있습니다. 강원도가 2020년 개발한 일단시켜 역시 2023년 말 서비스가 종료됐는데 일부 지자체에서는 전국 단위 공공배달앱으로 눈길을 돌리고 있습니다. 김영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원도가 27억 원을 들여 개발한 공공배달앱 일단시켜. 소상공인을 돕겠다며 낮은 수수료를 내세우며 가맹점 늘리기에 나섰지만 누적 가입자가 강원도 인구의 8% 수준인 12만 명대에 머물며 결국 2023년 10월 사라졌습니다. 민간 배달앱의 중개 수수료는 시장 평균 11.2%, 홍보비와 카드 수수료는 별도입니다. 이런 가운데 정선군이 일단시켜의 빈자리를 민관 협력형 공공배달앱 먹개비로 채웠습니다. 도입 10개월 만에 가맹점은 142곳, 누적 주문 7만 5천 건을 넘어 매출 21억 원을 달성하며 성공적으로 안착하고 있습니다. 중개 수수료는 1.5%에 불과합니다. 가입 회원 수가 지금 한 4,300명 정도 되고 있고 가맹점은 지금 한 130여 개소 정도 가맹점이 이제 가맹이 되어 있으면서 운영이 좀 되고 있거든요. 태백시도 최근 먹개비와 업무 협약을 맺고 공공 배달앱을 도입하기 시작했습니다. 신한은행이 개발해 운영하고 있는 공공 배달앱 땡겨요는 강릉과 춘천, 원주, 홍천 등 4개 지자체가 도입했습니다. 2% 안팎의 낮은 중개 수수료가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된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광고비도 안 들고 수수료도 저렴하고요. 저희 군에서도 이번에 추경에 좀 반영이 되면 할인권이나 뭐 이런 것도 좀 지원 좀 해주려고 그래요. 강원도의 경우 먹개비와 땡겨요 모두 도입 초창기여서 효과 측면에서 아직 거론하기는 이르지만 소비자들은 지역 화폐 할인, 온누리 상품권 사용 등의 혜택이 주어지고 가맹점들은 낮은 중개 수수료에 광고 수수료를 낼 필요가 없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시행착오를 겪어온 공공 배달앱이 과연 민간 배달앱과 경쟁 구도를 이룰 수 있을지 바른 분석과 정책적 판단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김영호입니다. 어제 오후 4시쯤 강원도 고성군 수동면 남방 한계선과 군사분계선 사이에서 발생한 산불의 주불이 20시간 만에 잡혔습니다. 산림당국과 고성군, 군부대는 어제부터 공동으로 DMZ 산불에 대응하며 오늘 헬기 8대를 투입해 정오쯤 주불을 진화하고 잔불 감시와 재발화에 대비한 예방적 살수 작업을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DMZ 산불은 육상 진입은 불가능해 공중 진화로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GOP 철책 인근에는 소방 장비와 인력을 배치해 산불 확산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 10일에도 고성군 DMZ 일대에서 산불이 발생해 30시간 넘게 확산되다가 비가 오면서 자연 소멸되기도 했습니다. 6월 3일 대선을 앞두고 전국 환경단체 40여 곳이 탈핵, 탈석탄, 탈송전탑의 공약 반영을 요구하는 기후도보 순례에 나섰습니다. 기후환경연대와 강릉시민행동, 원주촛불행동, 삼척 핵발전소 석탄 화력반대 투쟁위원회, 홍천 송전탑 반대 대책위원회 등 환경단체들은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삼척에서 서울 광화문까지 368km 구간을 도보 순례하며 탈핵, 탈석탄, 탈송전탑 정책으로의 전환을 요구할 계획입니다. 이들 단체는 도보 순례를 마치고 대선 후보들에게 공약 요구서를 전달할 예정입니다. 6월 12일 삼척시에서 개막하는 강원도민체전에 모두 1,147명의 선수단이 참가합니다. 강원도 체육회와 삼척시에 따르면 올해 60회째를 맞는 강원도민체전에 18개 시군에서 선수 7,867명과 임원 2,280명 등 모두 1,147명이 참가를 신청했습니다. 강원도민체전은 조기 대선 영향으로 미뤄져 6월 12일부터 16일까지 삼척에서 열리며 일부 종목의 사전 경기는 이번 달부터 시작될 예정입니다. 핸드볼 H리그 여자부 챔피언 결정전 1차전에서 삼척시청이 SK 슈가글라이더즈에 아쉽게 패했습니다. 어제 서울올림픽공원 핸드볼 경기장에서 열린 챔피언 결정전 1차전에서 삼척시청은 김민서, 박세영 선수의 공수 활약에도 불구하고 SK 슈가글라이더즈에 21대 25로 졌습니다. 남은 두 경기를 모두 이겨야 우승할 수 있는 삼척시청은 오는 27일 오후 2시 서울에서 챔피언 결정전 2차전을 갖습니다. 강원FC가 이번 주 일요일 오후 4시 30분 대전 하나시티즌과 K리그1 10라운드 원정 경기를 치릅니다. 3연패 끝에 2번 연속 승리를 거두며 리그 7위에 오른 강원은 1위 대전을 상대로 3연승에 도전합니다. 승점 13점인 강원이 이번에 선두 대전을 이기면 상위권으로 올라서며 상승세를 탈 수 있습니다. 특히 이광현의 안정적인 선방과 중앙 수비수 강투지, 신민아의 끈질긴 수비로 올해 리그에서 8골만 내주며 리그 최소 실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강릉시가 1급 발암물질 성면으로부터 시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노후슬레이트 철거 비용을 지원합니다. 주택은 최대 400만 원, 창고와 축사 등 비주택은 500만 원까지 지원하며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은 철거비 전액, 지붕 개량비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올해 지원 규모는 모두 114동으로 4월 현재 72건의 철거 지원 신청서가 접수돼 46건은 6월까지 철거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강릉시는 지난해까지 전체 노후슬레이트 건축물 6,344곳 가운데 2,620곳의 철거를 지원했습니다. 강원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